진료실에서 녹내장 진단을 환자분들에게 내려드리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완약 하나를 처방해 드릴게요. 매일 저녁에 한 방울씩 넣으세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평생 약을 넣는 게 부담스러운데 혹시 레이저 같은 걸로 먼저 치료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이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트럴 소란과 최재원 원장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녹내장의 첫 치료는 반드시 약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레이저를 먼저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국제 녹내장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인정한 방식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할 레이저는 SLT, 우리말로는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라고 부르는 치료입니다. 우리 눈 안에는 방수라고 하는 물이 계속 쌓이고 만들어지고 눈 안에서 쌓이는데 또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섬유주라고 하는 그물망 같은 조직입니다. 이 녹내장에서는 이 배수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SLT 치료는 이 배수구 부분에다가 아주 약한 레이저를 쬐어서 물이 더 잘 빠져나가도록 기능을 개선해주는 치료입니다. 여기서 선택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조직을 태우거나 구멍을 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이 목표한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배수 기능을 되살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녹내장 진료 현장에서 대부분 점안약으로 첫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약은 처방이 간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가 있겠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예약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처방하고 또 효과가 좋고 오랫동안 검증된 익숙한 치료입니다. 레이저라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인체 위해를 주는 부분이 없지만 아직도 이게 많이 침습적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침습적이지도 않고 그냥 약만 사서 눈에 넣으면 되니까 편하다는 생각을 매우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치료는 안약부터가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물 치료는 지금도 아주 훌륭한 1차 치료입니다. 다만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약만이 유일한 치료의 시작점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레이저를 첫 치료로 선택하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밑줄 긋고 들어주십시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녹내장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죠. EGS, 유러피안 글라코마 소사이어티, 유럽 녹내장학회에서 SLT를 원발 개방각 녹내장의 약물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이 결론은 한 편의 큰 연구에서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라이트라고 하는 대규모 임상 연구였습니다. 2019년도에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3등 안에 들어가죠. 란셋이라는 잡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세로 녹내장 혹은 고환압증을 진단받은 환자 718명을 제비뽑기 하듯이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안약으로 먼저 치료하고 다른 그룹은 레이저로 먼저 치료를 시작하고 여러 해 동안 추적하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결과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레이저를 먼저 받은 그룹의 약 74%의 환자가 3년 동안 안약을 단 한 방울도 넣지 않고도 목표 안압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약을 넣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녹내장 수술이 필요했던 환자들은 레이저 그룹에서는 한 명도 없었던 반면에 안약만 사용했던 그룹에서는 11명이 있었습니다. 또 목표 안압에 도달해 있던 비율도 레이저 그룹에서는 93% 그리고 안약 그룹에서는 91.3%. 이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레이저 그룹과 안약 사용 그룹에서 안압 하강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서는 두 그룹 사이에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레이저를 먼저 하는 것이 안약을 먼저 쓰는 것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았고 2차적인 수술로 이어진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더 앞서는 부분도 있었다. 비용 부분에서도 레이저는 한 번 내진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안약은 계속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저가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첫 번째 연구에서 3년은 짧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조금 더 길게 6년까지 추적해서 2022년에 결과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근데도 방향은 같았습니다. 6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레이저를 먼저 한 그룹의 70%가 추가 약물이나 수술 없이 목표 안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대로 침습적인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학회들이 가이드라인을 바꿨습니다. 유럽 녹내장학회에서는 5판의 가이드라인에서 SLT를 치료 순서의 앞쪽으로 끌어올려서 안약과 동일한 위치에 1차 치료로 명기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도 SLT를 초기 치료 선택지로 인정을 했고, 영국의 보건의료지침 국가기구는 아예 SLT를 1차 치료로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 나온 가장 최신판인 EGS 6판에서도 SLT를 비용 대비 효과적인 1차 치료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최신 치료 지침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 계열의 안약과 SLT 모두 안압을 30에서 35% 낮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치료로서 레이저와 안약이 비슷한 눈높이에 서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는 약이 실패한 뒤에 하는 것이라는 통념은 이제 근거상 맞지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안약 넣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입니다. 둘째는 안약 넣는 것을 자꾸 잊거나 꾸준히 넣기 어려운 분입니다. 녹내장 약은 아까 수능도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꾸준히 넣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절반 넘게 거르는 분들이 많아요. 약을 잊는 것 자체가 치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안약을 넣지 않아도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SLT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안약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안약을 넣으면 눈이 충혈되거나 따갑거나 눈 주위가 검게 변하거나 속눈썹이 빠지는 등의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안구 건조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약을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레이저는 이런 국소적인 부작용에서 자유롭습니다. 넷째, 여러 약을 동시에 쓰기 어려운 분들, 녹내장 약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시죠. 심한 녹내장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경우인데 그럴 때 약물 사용을 좀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히 전신질환, 천식이나 폐질환이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베타 차단제 같은 약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혹은 손이 불편해서 여러 번 넣기가 어려울 때는 약 가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이저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첫 치료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먼저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낮은 목표 안압이 필요한 진행된 녹내장 같은 경우입니다. 이미 손상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안압을 크게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SLT로 얻을 수 있는 안압 하강 폭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약을 여러 개 쓰거나 혹은 더 이른 시점에 수술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안압 하강은 시킬 수 있지만은 매우 낮은 안압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저가 잘 듣지 않는 특정 유형의 녹내장들이 있습니다. 녹내장엔 여러 유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SLT는 주로 배수구가 열려있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 혹은 가성낙설 녹내장, 그런 경우는 효과가 괜찮습니다. 반대로 배수구 자체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폐쇄각 유형이거나 염증이 동반된 녹내장, 신생혈관 녹내장, 색소성 녹내장 같은 특정 유형에서는 레이저가 부적합하거나 오히려 안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시야 손상이나 신경 손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 선호됩니다. 약물을 병행하거나 수술을 서두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첫 치료 선택은 반드시 눈 상태를 직접 본 의사의 판단에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건 약이 이기냐 레이저가 이기냐 그런 승부가 아닙니다. 약물은 익숙하고 조절이 유연하고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매일의 부담이 없고 부작용이 적고 국제 가이드라인이 인정한 어엿한 1차 치료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기도 합니다. 레이저를 먼저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의 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을 쓰기도 하고 혹은 거꾸로 약 먼저 쓰고서 2차 다음 치료로 레이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첫 치료를 정할 때에는 녹내장의 종류, 진행 정도, 안압,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 약 복용 가능성까지 전부 저울에 올려서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병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치료의 출발선이 다른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대한민국의 녹내장 환자들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